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27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근데 하락을 했었다가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미국 시장 강한데요. 처음에 하락 이유는 그 유럽에 있는 도이체방크, 독일의 도이체방크 은행의 CDS 문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죠. 지금 유럽에서 스위스의 CS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UBS로 넘어갔죠. 그것도 뭐 너무 짧은 시간에 M&A가 돼서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게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도이체방크의 CDS, 그러니까 신용 디폴트 스왑이라고 그러죠. 이게 급증을 하면서 주가를 14%, 장중한에 14%까지 밀어내 버리면서 유럽 그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지금 미국에 아시겠지만은 SVB, 그 다음에 시그니처,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그러니까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가기 전까지는 멈췄죠. 그러고 난 다음에 CS로 갔는데 갑자기 도이체방크, 정말 큰 은행들이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이유는 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라가르드 그 유럽 중앙은행 총재죠. 22 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이 아마 크리스틴이 라가르드로 아마 그럴 거예요. 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행들이 강력한 자본과 유동성 포지션으로 회복력이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시장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떤 뭐 상당한 제스처를 라가르드 총재가 보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요하다면 유동성 제공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언급도 있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잡으려는 유동성을 다시 공급을 하겠다. 얼마나 위험하면 얼마나 시장을 방어하고 싶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금 보호 뭐 이런 식의 얘기하지 그 연준이 유동성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라가르 총재는 필요하다면 유동성 제공 그 발언도 했어요. 이거 금리 인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을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라가르 총재가 0.5% 금리 인상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 최우선이다. 그 발언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래도 유로존 중에서 유로존은 아시겠지만 20개의 어떤 나라가 하나의 그 경제 공동체잖아요. 뭐 군사까지도 같이 가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런 정치는 좀 별도지만 정치 동맹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유로존이 생긴 배경은 미국의 어떤 경제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유로존의 지분 구조가 있어요. 지분 구조. 이걸 알면은 도이체방크가 왜 컸나라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독일이 어마어마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이. 그 다음에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거의 최대 주주인데 최대 주주인 나라의 은행이 흔들려? 그럼 이건 굉장한 충격이죠. 그래서 아마 라가르드 총재가 유동성 언급도 한 거 아닐까.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며칠 전에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유동성을 투입하겠다. 이거는 언급이 어렵죠. 그만큼 독일의 도이체방크의 그 영향력이 큰 기업, 그러니까 나라의 은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도 연준이 전액 예금 보험 가능성, 뭐 추가 조치 가능성, 이 자녀 옐런의 발언 이후 미국도 죽지 않고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CS 문제 해결해서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 보면 숨겨진 악재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뭐 채권으로 이제 익스포저가 한 6천억 달러 정도가 뭐 전 세계 시장으로 숨어져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저께 IMF에서 은행의 연쇄부도 가능성도 은근슬쩍 언급하더라고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IMF가 왜 갑자기 이 생각을 할까? 너무 좀 궁금했습니다. IMF가 또 시장 보기는 잘 보여주게 하잖아요. 세계은행,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을 제외하고 IMF와 세계은행이 시장을 잘 보거든요. 그 중에 IMF가 최고로 잘 봐요. 근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왜 할까?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쨌든 뭐 앞으로 뉴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유럽의 문제를 이런 IMF에서 이런 식의 발언하는 것은 결코 시장에 도움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거 얼마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전 세계 시장의 위기는 코로나도 전쟁도 다 그게 아니죠. 항상 금융위기였어요. 항상 금융위기. 그래서 돈을 많이 풀었지만
자산 버블이 많이 나오고 그로 인한 뭐 금리 인상이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이 크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것은 이제 PC 개인 소비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PC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지난번보다 높아지냐 낮아지냐 뭐 이쪽에 포인트가 맞춰지겠죠. 일단 뭐 인플레이션이 6%까지 떨어졌잖아요. 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괜찮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목표치가 2%라고 생각한다. 2%에 아직도 200%가 더 버블이 낀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 봐야겠죠. 어쨌든 PC에는 연준들이 시장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발표를 좀 보셔야 될 거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재무장관 제롬 파월이나 또 그 자넷 옐런은 연준 의장이나 의장 출신이잖아요. 근데 의원들은 사실 이번에 SVB라든가 시그니처가 파산 후에 큰 발언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이번 주에 발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언을 이번 주에 확인하는 한 주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 시장을 좀 보면요. 나스닥 0.3% 상승, 다우 0.4% 상승. 불안불안한 상승의 모습인데요. 다우는 올랐지만 음봉 옆으로 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뭐 시장의 모습을 차트로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해석할 수 있고요. 나스닥도 역시 횡보를 하고 있죠. 5일선 위지만 여전히 음보 후 그냥 횡보. 더 이상은 아직 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 뭐 일봉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 항상 이 나스닥 아직도 멀은 얘기고요. 다우는 지금 25일 어제 꺾인 상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횡보를 하면서 갈 것처럼 일봉은 보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기간의 어떤 거래 일수 안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실제로 중장기를 가보면 그리 좋은 차트는 아니다. 뭐 이런 해석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제가 금리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금리 얘기. 투자 피난처 되나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2,000불 시도를 하고 있어요. 20일인가요? 2015불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금이 2015불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000불 거의 다 올라왔죠. 여기네요. 20일 맞네요. 2014불까지 갔었다가 목요일날 2006불 갔다가 자 금요일날 2006불 갔다가 또 밀렸어요. 저자는 1983불.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공간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일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월봉이 중요한데 월봉으로는 진짜 양봉이 세워지는데 이번 주가 지나면은 양봉이 완성되죠. 역사 이래 양봉이 고점으로 끝난 경우는 이번 달이 처음이죠.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은 2022년도 3월 1일에 고점이 만들었지만 종가는 달랐죠. 요때도 2020년 8월 3일에도 그때도 고점은 높았지만 종가는 달랐거든요. 근데 종가상으로 돌파는 이번 달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 종가가 만약에 만들어진 거 이걸 무의미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유의미한 캔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만큼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결국 그 유럽은행이라든가 미국은행 은행 시스템의 문제가 은행 수장들은 괜찮다, 건전하다 얘기하지만 왠지 시장은 그렇지 않은 모습.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거 그런 거죠. 금리 인상 안 해! 이랬지만 시장은 금리 인하할 거야 하고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하 안 해! 라는 제롬 파월의 발언을 다 무시하고 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 7만 전자 시동. 와, 삼성전자가요.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 매수가요. 600만 주인가 아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삼성전자 700만 주요. 예. 기관하고 개인은 팔았죠. 외국인 자식 귀환을 이틀 동안 하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7만 전자 뉴스가 나오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요. 얼마 전에 용인에다 300조 반도체 시설 뭐 그거 발언하고 난 다음에 올라왔거든요. 그 발표가 난 다음에. 근데 지금 그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이 좀 적자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2조 적자 얘기를 하면 4조 나오거든요. 아마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의 악재를 약간 희석시킨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정말 하려면 사실은 그 실적 바뀌어야 되고요. 실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실적이 좀 바뀌어야 되고 뭔가 지금 그
돌파구가 나야 되는데 현재 뭐 용인에 짓는 게 돌파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예,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너무 의외의 반등이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한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